저는 그 이동국 선생님이 이 논문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 한 두 가지가 상당히 와 닿았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온종일 글씨를 썼던 기간도 7, 8년 되었다를 강조하는 사람 많지가 않은데 그냥 감옥에서 많이 썼겠거니 하는데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셨고요. 또 하나가 법첩 연구에 대한 법첩에 대한 해석의 태도가 명확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결론은 주류적인 사람들이 보는 거 이상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난번 논문에서 이제 극공이라고 했어요. 그때 표현을. 그러니까 네, 그 두 가지 훈련을 하셨다. 그 두 가지 훈련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좀 그러니까 한번 7, 8년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좀 그건 절대 고독이잖아요. 독방에서 그 7, 8년을 그 쓴다는 거는 그냥 넓게 쓴다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깊이 들어갈 때까지 들어간 거 아주 10년을 그 팠다. 그러니까 결국 내 근본이 어디까지인지를 그냥 글씨로 파내는 거죠.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비교하자면 안중근 의사가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그 여성 감옥에서 한 게 동양평화론, 안홍칠 자서전 그리고 글씨 쓴 거거든요. 한 200점 썼다. 결국 죽음을 글씨로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지점이다. 아주 죽음을 앞에 놓은 처절한 이런 역사, 자기 실존을 붓으로 극복해내는 거. 사실 어떤 이 시대 작가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고. 결국 그거는 뭐 그렇다 해서 제가 그러한 경험을 못한 동시대 작가들 다 뭐 아니다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아니고, 그러니까 신영복은 자기 현실을 자기 실존을 이렇게 그 붓으로 극복을 해냈다. 그 주사가 제주도 9년 유배하면서 사실 그 제주도 유배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절대로 그 당시에 그냥 정말 죽은 몸인데 주사 역시도 그렇게. 세계 선생님은 무기징역이니까 언제 나간다는 보장이 없었지. 그럼요. 근데 법첩 연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런 손잡고 더불어 이 글씨를 보면 여는 뭐 안진경 채도 없고 무슨 구양순 채도 없고 그리고 장명용비도 없고 이 신영복의 세기체는 그러한 그 독첩 법첩을 읽는데 형임을 완전히 넘어선 어임 배임의 단계.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 파나 이런 게 없는 경우는 뭐 전서의 전형적인 그 획인데 전서를 쓴 게 아니라 결국 한글로 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서 필획으로 한글의 뭐 행초? 근데 굳이 또 우리가 한글로 잣대로 지면 뭐 궁체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그렇다 해서 훈민정음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형적으로 완전히 몇 번 그 반전 씻겨서 나오는 거다. 사실 주사체가 결국은 비첩 혼용이고 그 거슬러 가면 고예를 통해서 고예라고 하는 것이 칼에서 붓으로 대전환되는 서한시대 그 전서필액의 예술 결구를 갖고 있는 고예잖아요. 그걸 주사는 끝까지 그 근본으로 거슬러 가서 주사체를 만들어내는데 결국 그것이 기계 고조하다고 하는데 가장 현대적인 맛이 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 현대 미술에서도 다 주사를 내가 주사에 맥을 잇고 있다. 누구든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김종용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주사가 위대한 거지. 주사도 위대하고 그 주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서예가들이 아니라 현대 미술에서 미술가들이 그럼요. 김종영 우리 주상 조각의 문을 연 사람이죠. 내 조각은 주사에서 나왔다. 주사체가 큐비즘이다. 세잔 작품을 세잔하고 너무나 주사하고 똑같아. 동시대 인물이 결국 따지고 보면 그렇게 통찰을 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신영복의 경우도 그런 어떤 단순하게 형임 차원으로 뺏기는 걸로 법첩 연구가 끝이 아니고 그걸 도약해내는 거. 그 지점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신영복이라는 분 이제 이미 현존하지 않으시고 이제 후학들이 있고 서예가 됐든 일반인들이 캘리그라파 됐든 뭐 손글씨가 됐든 이제
신용복의 어떤 것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경우는 신용복의 글씨를 가지고 어딘가를 써먹으려고 많이, 저는 이제 칼도 안 벼렸는데 칼 막 써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는 칼도 안 벼렸는데 갖다 막 써먹고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뭐 모두 자르고 모두 자르고. 아니 뭐 당연히 잘 잘리지도 않는데 나무도 몰락 자르고 그 또 자르다 보면 또 그 이빨이 빠지면 다시 갈고 계속 그래 하는 거죠. 뭐.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어질 수 있을까? 뭐 기존의 서단의 뭐 이제 공모전 이런 사람들 속에서 뭐 그걸 할 기대를 한다는 건 힘든 것 같은데 이제 이미 대중들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방법이.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아까 제가 이제 퇴임하시기 전에 예. 대형 사고를 한번 치시면 좋겠는데 서예관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제가 볼 때 한 번쯤은 이 파격을 뭔가 해야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전시기획이라고 하는 큐레이터 역할이 사실 그거죠. 많은 작품을 쭉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네. 왜 이 작품을 거는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저는, 적어도 신용복을 가장 이렇게 우리 시대의 특별한 예술, 서예, 실천, 이 사상과 이것이 결합된 그런 인물로 이제 묘사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는데 뭔가 이것이 계승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서예관에서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열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제가 내년 7월에 뭐 정년퇴 그동안 약간 안 하신 거에 대한 비판을 받을 그 소지가 있죠.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진행자가 우리 저 김성장 선생님이 메인 진행자를 지금 하고 아니 그게 아이고, 당연히 재밌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조직이다 보니까 또 저도 메인 몸이고 제 마음대로도 다 할 수도 없는 그런 거 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한민국 현재 이 설화고 하는 언어 서맹 상태다 저는 해요. 서맹 문맹이 아니라 서맹. 그러니까 한자를 안다 모른다의 뜻이 아니라 설화고 하는 언어 자체가 지금 우리는 거의 문맹 상태다.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서 국정원 글씨 신용복 선생님 글씨 바꾸고 강원도 헌안서른 기념관 헌안서른 기념관 기념관 바꾸고 뭐 경기도 교육청 어디에 뭘 바꾸고 막 이렇게 이제 신용복 글씨가 여기저기 있던 걸 막 바꿔서 지우개 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서체 반정의 시대가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이 서예관이 한 번쯤 이걸 논장화 시켜서 제가 볼 때 할 필요가 있다. 그래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지점에서 신용복을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신용복 본인은 세기체의 메시지는 저는 좌도 진보도 보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걸 따지면 신용복을 우리는 절반에 가다 놓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완전히 열어버리는 거. 이 손잡고 더불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메시지야말로 분단도 다 극복하고요. 세계 평화. 그러니까 신용복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퇴임하시긴 하면 전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김성재 전시는 또 이거 프로세스가 있어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고 저하고 같이 좀 이심전심하셨으니까 계속 고민을 우선해서 그냥 계속해서 저는 정말 신용복 전시 자리는 여야 진보 보수 할 것도 없고 동아시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결국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선도해낼 수 있는 그걸 이미 여기서 다 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나가자. 김성재 선생님 너무 현직에 계실 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신용복 선생님 현직에 계실 때 못하시면 지금 준비해서 퇴직하고 난 다음이라도 이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지. 밑밥을 깔아보셔야 그건 제가 준비했어요. 여기서 뭐냐면 이제 앞으로 2년 후면 신용복 선생님 10주기인데 그 전후기로 해가지고 우리 이동국 선생님하고 콜라보해서 이런
큐레이션 네. 지금 말한 예. 무슨 예술 전당이 안 되면 그럼요. 우리끼리도 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전당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시대 전부 우리 사회 예, 예, 전부가 예. 이거는 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그러니까 결국 그런 같이 하시겠다는 의도죠? 그럼요. 아이고. 그러니까 좋은 그래야만 질문이죠. 사회 대통합도 되고요. 또 남북 관계, 동아시아 근데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메시지 이 신형 쇠기체 메시지가 사실 그런 거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예술의 전당 내부 저기 그 서예관 내부의 조직 내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해서 어느 정도 그게 그 주제가 될 만한 상황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그러면 뭐 예, 얘기 예, 진행하면 예. 되겠네요. 예. 더 좀 그런 얘기를 해서 방송으로 나가면 우리 또 네. 이동수 선생님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여기서 아니요, 이거는 뭐 아니 저를 뭐라 하면 곤란. 됩니다. 이상한 일이 나타나가지고서 아니 그 아니 아니 너무 재밌는데 아니 곤란해지지 않고 서해 박물관이 존재하는 한 이런 거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아니,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 사람들의 그런 요구를 이제 제 생각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네, 이런 네. 요구가 여기 있어요. 그래요. 일반인들, 네. 일반 서예 뭐 글씨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예관을 누가 가는가? 보통 사람들이 글씨에 관심이 있어서 서예관을 그 보통의 글씨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아니면 무슨 뭐 공모전 끝났다서 공모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자기 거 거기 한쪽이 있다고 해서 가는 이런 거 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네. 뭐 어제 오늘도 그 사무실 갔다 왔지만은 그 막 복도에 네. 정말 강산입니다. 아니 공모전 끝나버리면 아니면 공모전 때도 네. 자기 작품 보러 오든지 네. 아니면 상 받으러 오든지 네. 그럼 완전 끝. 학예 발표하는 끝. 거예요. 지금 끝. 학예 발표에.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네. 이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서로를- 거의 한쪽 지금 그야말로 변방의 전시관처럼. 서로를 대중한테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서를 대중한테 돌려주자. 예, 돌려줘야 되는 거고 서예가들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서예가들이 빨리 깨우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서예가들이 껌뻑 죽는 사람이 솔직히 추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논문에서 보면 우리 이동수 선생님이 실목 선생님과 추사의 공통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천착을 딱 해놓으셨는데 네, 상당히 네.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 좀 한번 좀 그러면 해보시죠. 뭐 일단 추사와 쇠기 선생의 공통적 측면으로 사회 변혁과 시대 정신을 얘기하셨거든요. 예. 네. 쇠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추사가 사회 변혁과 시대 정신하고 닿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주사나 쇠기나 감옥에 있었고 유배라는 것 같고 또 조형적으로 치자면 각체를 이렇게 혼용시켜냈고 더더욱 신용복의 쇠기체는 한자 필획으로 조형으로 한글까지도 이렇게 재해석을 해낸 거. 주사체 역시도 비와 첩을 혼용시켜서 전의 필법으로 행초로 써내고 또 반대로 써내고 그래서 주사체라고 하는 게 융복합의 결정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셨구나. 그럼 조형적으로 보자면 그 세기체와 주사체는 그 맥락이 괜찮다. 같다. 그렇죠. 뭐 아. 세기 저기 추사 선생님을 무슨 어떤 그 사회 변혁 아니면 뭐 운동적 그런 관점으로 보기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 변혁.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에 그런 거 있고요.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문이라고 하는 거, 사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주사는 실사구시고 그렇죠. 그 시대의 학문과 어떤 예술의 일체. 결국 뭔가 하면 검석 고정학이라고 하는 거. 서예 문화의 그 예, 물줄기를 조선의 올려놓은 것, 모든 선비 문인들이 다 육아사회에서 뭐 경학자 중에 경학자인데 주사의 경우는 그런 경학을 검석 고정을 통해서 그 법적에서 밝혀낸 비하고. 밝혀낸 사람. 그렇죠. 그래서 검석 학문과 예술이 분리가 될 수 없는 지금 우리 시대 예술 특히 서예는 학문하고 관계없이 돼버렸지만은 주사는 학의 일치 경지가 결국 주사체의 경지다. 그렇죠. 신용복 역시도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상범으로서 그냥 뭐 반체제 인사 그래서 감옥에 갔다 그 기억만 그 당시로는 제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어쨌든 감옥으로부터 사색을 통해서 이렇게 좀 희망을 같이 공유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신용복만큼 역사 전통 물줄기를 정확하게
그 이어낸 사람도 드물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밀양 예. 밀양이라고 하는 곳이 그 사명대사 의열단으로 이어지죠. 바로 그 한 동네더만 네, 맞습니다. 사명대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사명대사가 임진왜란에서 뭐 성병의 역할 아니면 지금 모르겠어요. 임진왜란 우리가 결국은 그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역할을 못 했고 또 마찬가지로 그 전에 뭐 김숙자, 김종직 또 마찬가지겠고 뭐 오열단 김원봉 또 예. 마찬가지겠고 그러니까 그 토양이라고 산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금 저는 신영복 할 때까지 그 사상들이 그 생각들이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방연대. 네, 하방연대.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아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눈높이가 같잖아요. 여전히 뭐 노블리스 어울리자. 그러니까 그 단계 이상. 당연히 그러니까 예, 노블리스 예. 어블리스 이런데 신영복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니죠. 이거 중요하고 근데 맞습니다. 추사가 그 당시 양반 중에 양반인데 중인들 그렇습니다. 아니면 특히 조의선사가 절친 중에 절친인데 동갑이고. 유부를 그냥 회통시켜내는 그리고 이 브리슬란도 맞아요. 이 작품이 결국 달준이한테 해주는데 몸종. 예, 몸종 달준이한테 해주는데 이 추상 직접 문집에 나오면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맞아요. 그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이 주사가 이제 백파선사하고 선 논쟁하면서 백파한테 써보낸다는 편지 구절에 이런 거 있어요. 종이 어떤 것이 바로 소인의 진아 진짜 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을 가리키며 바로 너다. 소인이 어찌 감히 당하리오까? 아니, 종하고 지금 주인이 그러니까, 같다 가는데 예, 주인 실지다. 종 만약 그렇다면 주인 어른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대었습니까? 주인 바로 너다. 종 아무 말을 못하지 이해를 못해서 주인 불법이란 평등하연 남이니 나니 기하니 천하니 옳으니 그러니 하는 분별이 없느니라. 종 만약 그렇다면 아들 손자를 가지고 하라비 아비로 불러도 됩니까? 주인 훌륭하도다 이 물음이야.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하방연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신영구생도 그 노동자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러니까 내가 아래가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영복 세기처의 메시지나 추사체의 메시지가 다르지가 않다. 지금 이게 브리슬란도인데 사실은 부장나나 20년 우연사출 성중천이라는 게 육아의 궁극이잖아요. 또 폐무명맥 심심처 자시 이게 육아의 불이선하고 성중천이 유불이 하나가 되는 그런 지점. 그리고 이거는 달준이한테 해준다. 하나밖에 못 해준다. 두 개는 못 해준다. 그 달준이라 이걸 달준이 몸종한테 해주니까 옆에 있던 그 제자가 하나만 더 해달라 하는데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여기서는 초의 기자집으로 이거는 난초를 그린 게 아니라 글씨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신영복의 글씨 역시도 그래서 획이라고 하는 게 스트로크라는 게 중요하다. 라인이 그러니까 점선면 서구의 점선면이 합쳐진 게 우리 서의 획이에요. 그 획은 그냥 그 자체가 추상이고 입체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세기체 아니면 신영복의 시서와 이런 걸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사의 그 통의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말년에 모든 걸 통합하고 그 불계 공존의 그런 경지가 결국에는 쇠기 선생 같은 경우는 하방연대와 같은 그 글씨체를 통한 이런 걸로 같이 연결이 된다. 그 갖고 있는 그 의미는 같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게 여기 이렇게 쓰신. 그러니까 시대 사회는 당연히 다르지만은 맥락들은 같다.